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박고미 연금부자 수업입니다.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박고미 TV 구독자가 81만 명, 네, 정말 대단하죠. 누적 조회수가 무려 6천만 뷰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내 노후, 내 연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그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연금 부자의 길 있잖아요.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딱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돈 버는 시간보다 돈 쓰는 시간이 더 길어진 시대. 이 말이 좀 섬뜩한데 당신의 노후는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이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단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씩 25년을 그냥 모으기만 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와, 그것도 물론 큰 돈이죠. 물론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걸 연 7%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7%면 한 2배? 3억? 무려 4억 원이 됩니다. 4억이요? 세상에. 네,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결과는 2.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복리의 마법이고 연금 투자의 핵심인 거죠. 4억이라니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숫자네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는 위험하다, 나는 잘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 하시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자료에서 미국의 401k 사례를 딱 가져옵니다. 401k 들어봤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투자 지식이 전혀 없던 수많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연금 백만장자가 됐거든요. 그분들이 뭐 특별한 투자 규제였던 건 아닐 텐데요. 전혀 아니죠. 그냥 월급 날마다 기계적으로 돈을 넣고 장기 투자하는 그 시스템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도 바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스템을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자료에서 노후 준비를 망치는 아주 흔한 실수 3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말 제 얘기 같아서 좀 뜨끔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 생각이요.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그렇죠.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이게 그냥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은퇴 후에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경제활동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졌다는 의미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 가까이 살아야 하는 시대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아니 단돈 10,000원이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아서 한 방에 이런 기대심리요. 네. 오랫동안 준비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목돈 생기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크게 한 번에 만회해야지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조급함이 바로 노후 준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노후 자금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못을 박아요. 아까 말씀드린 401k 연금 부자들처럼요. 돈 쓰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장기 투자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실수. 급할 땐 연금 깨면 되지. 이것도 정말.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죠. 제가 예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잠자고 있던 펀드를 깬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펀드더라고요. 아이고. 이 책의 비유가 정말 뼈아팠어요. 잘 굴러가던 눈덩이를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 눈덩이를 깨지 않도록 지켜주는 3가지 황금 열쇠, 그러니까 강력한 원칙도 제시합니다. 첫째,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꾸준히 적립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네요. 맞아요. 감정은 최고의 투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월급날 자동이체 걸어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째는 적립한 돈은 반드시 장기 투자로 굴린다. 단기 수익률에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그 눈덩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중간에 깨지 않는다.
정말 급하다면 연금 담보대출 같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해지만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사실상 연금 부자로 가는 길에 90%는 완성된 거라고 단언합니다. 원칙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을 지키면 정말 평생 마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바로 노벨재단입니다. 네, 1895년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 당시 돈으로 약 2,300억 원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수십억 원의 상금을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120년 동안 계속 돈을 꺼냈었는데도 재단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현재 자산이 8천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껴 쓴 수준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노벨재단의 비밀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투자 수익으로만 지출한다는 철칙. 아, 원금은 그대로 두고. 네. 그리고 둘째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시간을 완벽하게 자기 편으로 만든 복리 효과였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노벨재단의 원리를 우리 개인의 연금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개인의 연금 계좌를 나만의 작은 노벨재단으로 만들자는 거군요. 와, 생각만 해도 든든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노벨재단을 따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연금 투자의 대대 핵심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입니다. 이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노벨재단의 세금 면제 혜택과 가장 비슷한 거예요.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는 사실상 정부가 주는 보너스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투자로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밀어주는 과세이연 효과. 이것 덕분에 재투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산 배분이군요. 노벨재단처럼 주식 55%, 채권 20% 이런 식으로요? 네,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항상 드는 생각이 저 황금 비율을 내가 그대로 따라해도 되나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생애주기별 전략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20, 3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앞으로 투자할 시간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70, 80%까지 높여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반대로 은퇴가 가까워지는 50대라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서 그동안 불린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아, 나만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노벨재단의 핵심 원칙을 적용하는 분할 수령, 흔히 말하면 4% 룰입니다. 아, 4%를. 이건 이름만 들어봤지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이게 사실 90년대에 미국의 한 재무상담가가 과거 50년치 시장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만든 아주 유명한 은퇴 법칙입니다. 50년치요? 네, 핵심은 주식과 채권에 반반 투자했을 때 원금을 거의 까먹지 않으면서 평생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마법의 숫자를 찾아낸 거죠. 그게 4%였군요. 그렇죠. 물론 옛말 데이터가 지금도 토할까 하는 반론도 있지만 여전히 은퇴 계획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3억 원의 연금 자산을 모았다면 그중 4%인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이네요? 네, 월 100만 원은 원금 손실 걱정 없이 평생 인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역시 시간의 힘이군요. 어쩔 수 없죠. 아까 월 50만 원씩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30세에 시작하면 55세에 3억 9천. 그런데 40세에 시작하면 1억 5천만 원.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결과가 2억 원 넘게 차이가 나네요.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노벨재단의 원칙은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칙을 실현할 구체적인 연장통, 바로 4개의 통장 시스템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연금저축 A. 이건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핵심 계좌. 우리 연금 시스템의 기둥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두 번째 통장이 연금저축 B예요. 여기서 왜 굳이 세액공제도 안 되는 통장을 또 만들지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숨겨진 비상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상구요? 네. A통장은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돈이 꽉 묶여 있거든요.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해서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해요. 아, 하지만 B통장에 넣은 돈은 애초에 세금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 페널티 없이 원금을 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수십 년에 걸친 긴 여정이니까 이런 유연성이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통장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연금저축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폭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이나 리츠처럼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가 등장하는군요. 이게 연금 계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ISA는 3년만 유지하면 그 안에서 생긴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비과세 혜택이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초과분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3년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3년마다 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니 연금 자산을 불리는 최고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네 개의 통장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월 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월 50만 원이라면 먼저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연금저축 A에 월 10만 원 정도 넣고요. 네. 나머지 40만 원은 3년 만기 징검다리인 ISA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경험을 쌓고 3년 뒤 ISA가 만기되면 그 목돈을 다시 연금 계좌로 옮겨서 눈덩이를 키워나가는 거죠. 만약에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월 150만 원을 투자한다면요. 그럴 경우 연금저축 A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월 50만 원, 그리고 ISA에 월 1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100만 원씩. 네, 그럼 3년 뒤 ISA 만기 자금이 원금만 3,600만 원, 수익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목돈이 꽤 되네요. 그렇죠. 이 돈을 연금저축 A 추가 납입분이랑 아까 말한 비상금 역할의 연금저축 B로 나눠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아주 영리한 시스템이 완성되죠. 중요한 건 목돈이 생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적립하면서 경험을 쌓고 미래에 생길 목돈의 활용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장통도 준비됐고 사용 설명서도 다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통장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뭘 사야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또 막막해지거든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 자료에서는 투자 성향과 지식 수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우선 투자는 무섭고 원금 손실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초보자라면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MMF나 CD금리 추종 ETF 같은 상품으로 시작해서 투자랑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고요. 그럼 투자는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뭘 골라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런 분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TDF,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알아서 해주는 펀드? 맞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펀드 매니저가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줍니다. 오, 편리한데요? 젊을 땐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굴리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고르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내 출생 연도에 숫자 60을 더한 값과 가장 가까운 숫자가 붙은 TDF를 고르면 돼요. 1985년생이면 TDF 2040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그거죠. 정말 편리하네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꾸준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급 같은 돈을 만들고 싶다면 월배당 ETF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요즘 SCHD, 다우존스 미국 배당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들이 인기가 많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지수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우량 기업 100개만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월배당 ETF를 일반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 15.4%를 안 내고 그 돈까지 전부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네요. 엄청난 거죠. 자,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마지막 고비는 결승선을 잘 통과하는 것이겠죠. 모으는 것만큼 잘 받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연금 수령 5단계 전략을 제시하면서 노후 현금 흐름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1단계는 은퇴 시점에 맞춰서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 A랑 IRP를 한 곳으로 합치는 겁니다.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2단계는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거죠. 그동안 자산 증식을 위해 공격적으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앞서 말한 월배당 ETF처럼 원금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매달 얼마를 받을지, 그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바로 사적 연금 분리과세 한도입니다. 아, 그 한도가 얼마죠?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500만 원, 그러니까 월 125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이 확 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월 12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부부가 각자의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네, 남편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아내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이렇게 총 3,000만 원까지는 맞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원금을 지키며 수익으로 생활한다. 그 노베재단의 원칙을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부부가 합쳐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모은 개인연금 자산 3억 원에서 5%의 배당, 즉 월 12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러면 부부 합산 월 275만 원,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에 거의 근접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지는 겁니다. 오늘 박고미 연금부자 수업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0세에 시작한 월 50만 원이 40세에 시작한 월 100만 원보다 더 큰 자산을 만든다는 사실, 역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보여주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노벨재단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세금 혜택과 장기복리라는 두 개의 날개를 최대한 활용할 것. 네. 둘째, 연금저축 IRP, ISA라는 4개의 통장으로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그리고 셋째, 4% 룰과 연 1,500만 원 한도를 기억하면서 모으는 것만큼이나 잘 인출할 계획을 미리 세울 것. 이 세 가지가 연금 부자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실행력을 높이세요.